자, 보자. 알았어. 자,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 있다. 원소의 주기적 성질은 왜 나타나, 얘들아? 왜 나타나? 그 같은 주기일 때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마다 유액전화다. 원자가 전자수가 변하기 때문에. 그럼 보자. 우리가 알아야 될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 첫 번째 뭐야? 뭐냐? 유액전화. 두 번째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이온화 에너지만 알면 돼. 뭐 어떻게 생겨는지 알 거 아니야. 그거 김만 쌤이 사일 써주신 게 이상한 거 있다고 했어요. 이게 2학년 때거 아니야? 2학년 때거 자, 그래갖고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서 지금까지 배우지 않는 단어가 나온다. 뭐가 나오니? 유효액전화가 나와. 유효액전화는 뭐니? 전자가 실제로 그렇지. 전자가 실제로 받는 핵전화량이 뭐니? 유효액전화야. 실제로 안 받는 것도 있고 아니, 실제가 붙어요. 해줄게. 받는 핵전화량이 왜 그러냐? 자, 봐라 얘들아. 전자하고 원자에도 무슨 힘이 작용해? 플러스 마이너스잖아. 일이요. 인력이 작용하지. 근데 봐봐. 수소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이? 1번이잖아. 그럼 전자가 몇 개야? 한 개이지. 그러다 보니까 온니 얘가 다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발력은 마이너스지. 반발력이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인력을 줄여버리지. 반대 힘이니까. 그리고 그게 반발력까지 고려한 게 뭐다? 유효액전화인 거야. 실제로 받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는 핵전화량이 얼마니? 플러스 1이야. 유효액전화도 반발력이 있어 없어? 없지. 혼자니까 온이 독식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네. 얘가 유일하게 원자 중에서 핵전화량하고 유효액전화량이 같은 놈이야. 근데 봐. 다전자 원자에서는 필히 뭐가 적용해 그래 얘들아? 반발력. 그렇지, 반발력이 적용합니다. 반발력이, 야, 원자로 3번이지. 민혁아,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하나지. 그러면 핵전화량 얼마니? 응? 그렇지. 플러스 3이란 말이야. 근데 유효액전화량은 얼마일까? 봐봐, 이제부터 전자가 2개 이상인 놈부터는 뭐가 적용하는 얘들아? 뭐가 적용하는? 반발력. 그렇지. 최소한 뭐가 적용해? 반발력이 적용해. 그래갖고 이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인력을 갖다가 방해하는 힘들이 작용해. 그걸 뭐라 그래? 가려막기 효과라 그래. 즉 가려막기 효과가 작용한단 말이야. 전자가 2개 이상이면 가려막기 효과는 2개가 있어, 얘들아. 그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을 줄여버리는 거. 그러면 뭐니? 반발력이 있겠지. 같은 궤도에서 작용하는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있겠지. 그러면 얘가 플러스의 힘을 인력을 갖다가 줄여버리겠지. 그리고 안쪽 궤도에 있는 궤도에서 작용하는 가려막기가 있지. 봐봐. 이게 같은 궤도에서 작용하는 반발력이야. 반발력이야. 첫 번째 거야.
이게 뭐야? 안쪽 궤도에서 플러스 인력을 이 새끼가 앞에서 가로막고 보자. 그럼 누가 효과가 될 걸까? 그렇지. 안쪽 궤도에서 하는 게 더 효과가 크지. 왜? 직접 가로막고 보자. 만약에 우리가 요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을 갖다가 난로가 여기 있는 난로가 가운데 있는 난로가 원자핵이다. 그러면 난로에서 전해지는 열이지. 근데 열이 이 반발력 때문에 줄어. 근데 누가 내 앞에를 딱 가로막아봐. 그럼 열이 확 줄어버리지. 그러니까 이게 더 가려막기 위해서는 더 안쪽 궤도가 가려막는 게 더 크다고. 그렇잖아. 안쪽 궤도 가로막아보면 플러스하고 이 전자 사이에 인력이 줄어버리잖아. 이 새끼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해됐어? 네, 그 저희 오비탈 배울 때 전자가 겁나 빨리 움직여서 위치를 몰라서 확률로 띄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궤도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궤도? 네. 궤도를 따라서 이렇게 대강이 있잖아. S오비탈 같은 경우는 확실히 알잖아. 이게 궤도가 안쪽 구 모양이니까 대강을 알잖아. 응? 그러면은 수도는 오비탈 끼워놓고 막 야, 처음 그렇게- 이렇게 잘 흉내내요. 그렇게 생각하면 힘들어 인생이. 그냥 오비탈은 오비탈이고 이거는 이제 보호의 원자 모양으로 하는 게 나아. 오비탈도 완벽한 게 아니에요. 오비탈도 확률이잖아. 그러니까 완벽할 수가 없지. 확률을 따진다는 거는 100%를 못 찾는다는 거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호의 원자 모양으로 하면 따지는 게 더 편해. 알겠냐? 예? 오비탈은 오비탈이 맞는데 더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는 뭘로 따진다? 보호의 원자 모양으로 따지는 게 더 편해. 우리가 생각하기가 편해. 그렇게 생각하자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다 보니까 봐봐. 유효액전화도 주기성이 있다. 일정한 주기성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얘는 유효액전화가 플러스 3보다는 적겠지. 뭐 때문에? 같은 궤도에서는 반발력, 안쪽 궤도에서는 뭐 가래막기 효과 때문에. 이해됐지? 그러면 여기도 주기성이 있다. 주기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네 말이 틀린 게 아니야.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 근데 우리는 뭐 여기서는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는 거지. 이해하기 편하게. 주기성은 두 개가 있어. 야, 유일하게 뭐 이온화 에너지라든지 뭐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하나가 커지지. 하나는 줄게 돼 있어. 근데 얘는 둘 다 커져. 주기에서도 조기에서도. 이것만 명심하면 돼. 이걸 딱 알고 있으면 편해. 인생이 편해져. 봐봐. 그러면 유액전화 둘 다 증가한다고 생각하면 돼. 같은 주기다. 같은 주기에서 얘들아 봐봐. 원자번호 증가하지. 자, 선생님이 이거 따질 때, 원소의 주기적 성질 따질 때, 뭐 따진다 했어. 첫 번째.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제일 먼저 뭐 따져야 돼? 껍질수 따져야 된다, 얘들아. 두 번째 뭐 따져야 돼? 유효액전. 그렇지. 그 다음, 유효액전화까지 같이. 그러면 이제 뭐야? 전자수에 따른 반발력 따져야 돼. 저 근데 껍질수가 너무 크다고 부드러워. 먼저 따져야 된다고. 먼저 따져야 된다고. 부등은 크다는 게 아니라 얘는 먼저 따져야 된다고. 1, 2, 3을 써줄까? 응? 그러면 야, 껍질수 같지? 그러면 원자번호 증가하니까 핵전 하나가 어떻게 돼? 증가해. 근데 전자수도 늘니까 가려막기 효과가 더 증가하지. 근데 핵전 하나 증가는 플러스란 말이야. 응? 근데 전자수에 따른 가려막기 효과는 마이너스지. 그대로네요.
플러스도 증가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 보면 이 핵전하는 증가가 더 크대. 원자번호 증가하면 플러스 효과가 더 크대. 그러면 어떻게 돼? 유효액전하는 증가하겠지. 둘 다 증가하긴 증가해. 근데 누가 증가폭이 더 크다? 플러스 증가량인 핵전하는 증가량가 더 크대. 이해됐어? 그 다음 봐봐. 같은 쪽에서도 원자 번호가 증가하지. 똑같아. 고로 어쩌다. 이때도 유액 전화량이 증가합니다. 유액 전화량은 특이하게 둘 다 같은 주기에서 둘 다 증가한다. 다른 것들은 하나는 증가하면 하나는 감소해. 이해됐어? 그럼 보자. 자, 유액 전화는 봐라. 가려막기가 있다. 유액 전화는 전자가 실제로 받는 핵 전화량이지. 근데 가려막기 효과가 있는데, 가려막기 효과는 뭐 수소에서는 안 일어나고 전자가 2개 이상인 다전자 원자의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작용하여 전자와 원자핵 사이의 인력을 약하게 만든다. 응? 그러면 갖고 가려막기 효과는 두 개가 있다. 같은 궤도에서 전자 반발력에 의한 가려막기 효과, 그리고 안쪽 궤도에서 실제로 가려막는 거. 그럼 누가 효과가 더 크다고 민혁아? 둘 중에? 아이 쉽게 너 못 들었어. 같은 궤도에서 작용하는 반발력보다, 전자 사이의 반발력보다 안쪽 궤도에서 가려막기. 자, 이거보다 이게 더 크다고. 이게 더 크다고. 이해됐어? 민영이? 그리고 자, 유액 전화 보자. 자, 유액 전화는 다전자 원자에서 전자는 가려막기 효과 때문에 양성자 수에 따른 핵전화량보다 작은 핵전화량을 느끼게 되는데, 이때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핵전화량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유액 전화량이다. 야, 수소는 봐봐, 핵전화량 1이야. 근데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 전화는 그대로 1이지. 왜? 얘는 핵전화를 가리는 전자가 없으므로 전자가 혼자지. 그러니까 반발력도 안 작용하고 안에서 안쪽 궤도에서 가려막기도 안 나타나니까 유일하게 핵전화량하고 유액전하고 같은 놈이야. 응? 이해됐어? 그 다음 봐봐. 헬륨은 봐봐. 헬륨도 뭔 있니? 같은 궤도에서의 전자 사이의 반발력은 있지. 그러니까 줄어들어. 2인데 1.7로. 그래서 덜 줄어들었지. 근데 산소는 봐봐.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6개지. 그러니까 안쪽 궤도의 껍질에 전자 2개가 같은 전자 껍질에 전자 5개를 가리므로 유액 전화는 활보다는 작지. 근데 얘는 2개 다 작용하지. 같은 궤도에서 반발력, 그 다음에 안쪽 궤도에서 가려막기. 그러니까 많이 줄지. 이해됐니? 그리고 자, 옆에 보충 자료 보자. 자,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끼리 어떻게 가려막기 효과가 나타날까? 보호의 원자로 생각하면, 여기서는 오타로 생각하면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자, 보호의 원자로 생각하면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들은 원자핵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기 때문에 가려막기 효과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현대 원자 모형에서는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도 한 전자가 다른 전자보다 원자핵에 가까운 위치에 존재할 확률이 있어. 가려막기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보호의 원자 모형이면 같은 궤도는 안쪽에 분포할 수가 없어. 근데 현대 원자 모형이면 같은 궤도도 안쪽에다가 분포할 수 있어. 왜? 얘가 이렇게
이 선이 있다면 이렇게 분포할 수 있어. 이 선의 가운데 확률상 이렇게 앞으로 갈릴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 겹쳐져가지고. 그럼 보자. 그리고 유액전하의 주기성을 봐라. 같은 주기일 때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액전하는 증가한다. 왜? 자, 원자 번호의 증가에 따른 핵전하의 증가가 플러스 증가량이 가려막기 효과에 의한 마이너스 증가량보다 더 크기 때문에 둘 다 증가해. 핵전하량도 증가하고 가려막기 효과도 증가해. 왜? 핵전하량은 당연히 양성자수가 증가하니까 증가해. 근데 가려막기 효과도 전자수가 증가하니까 증가해. 그러나 핵전하량 증가가 플러스 증가량이 마이너스 증가량보다 더 크니까 전체적으로는 유액전하가 증가하는 거야. 그리고 같은 쪽에서도 마찬가지다. 이해됐지? 이해됐지? 그 그래프가 봐봐. 2주기보다는 3주기가 더 크지? 그리고 같은 쪽일 때 리튬보다 1쪽일 때 리튬보다는 나트륨이 더 크지? 이해됐지? 그 다음에 이제 125페이지 보자. 빵꾸났다 이 새끼. 빵꾸났다. 여기는 왜 여기 종이컵은 분량이 많아? 그리고 지금부터 이거 이따가 나눠줄게. 지금부터 그거 풀어보는 게 낫겠지. 수특이요? 수특. 이따 수특 나눠줄게. 그리고 저것도 내공 그것도 나눠줄게. 그래야지. 왜냐면 미리미리 풀어봐서 나쁜 건 하나도 없어. 여기는 훨씬 부담감이 높잖아. 1단원에 비해서. 그냥 그거 하면 시원해? 너 집에서 갖고 온 거야? 엄마가? 있던데요? 집에 있어? 여기까지 냄새가 나네. 자, 원자 반지름하고 이온 반지름 보자. 얘도 주기성이 있어. 근데 현대 원자 모형에서 원자 반지름은 측정하기가 곤란하지. 왜? 어디까지가 존재가 분포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자 반지름을 측정하기가 힘들어. 그러지만 우리가 원자핵은 어디 있는지 알지. 그러면 같은 종류의 원자들끼리 모여갖고 분자 형성할 때, 아니면 고체 같은 경우는 금속 같은 경우도 따닥따닥 붙어있지. 그러면 같은 원소이면 그 둘 사이에 원자핵은 어디 있는지 아니까 원자핵 사이 거리를 측정해. 그걸 갖다가 2분의 1로 하면 그게 원자 반지름이야. 이해됐니? 자, 봐봐. 원자 반지름하고 이온 반지름. 자, 원자 반지름 보자. 현대 원자 모형에 의하면 원자가 얘는 확률로 나타내기 때문에 선생님 말했지. 전밀도로 그리면 어디까지가 원자인지 모른다 했잖아.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전밀도 그림의 부족한 점을 갖다가 보완하기 위해 경계면 그림을 그리지. 전자가 존재하는 확률이 90% 이상인 곳을 경계면으로 나타낸 거지. 이해됐어? 그러면 90% 이상인 경계면이 제일 높다? 전자가 발견되는 확률이? 아니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게 뭐야? 이렇게 되지, 얘들아.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90%야. 합이. 그러면 어디엔가 전자가 발견 확률이 제일 높은 곳이 있어, 안쪽에. 이해됐어? 여기가 경계면이 제일 높은 게 아니야. 그리고 경계면 바깥에도 전자가 존재하지 않느냐? 아니야. 10%가 있잖아.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원자애가 어디까지가 한계인지를 몰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소 같은 경우는 얼려버렸다. 잡았다. 잡았어. 너 아이스크림 안 먹었지? 저거 왜 안 먹어? 맛있는 거요?
여기 뭐냐 몸매 관리하려고 안 먹는데? 당? 아니야? 야. 왜? 왜 그래? 너 공부를 해봐, 안 그래? 여기 콩가루 줘. 콩가루 먹을래? 콩가루 먹을래? 그러면 콩가루 말고 큰 부분 먹을래? 너좀 지우고 자, 보자. 네.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는 기체로 존재하잖아. 그럼 얘를 얼려버려. 예. 얼려버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럼 원자핵은 어디 있는지 알잖아. 따라서 원자핵의 핵간거리를 재단 말이야. 핵간거리의 2분의 1이 원자만 트립이 되는 거지. 이해됐니? 근데 겹쳐있는데 왜 2분의 1이 언제 문제야? 여기 겹쳐있는 거는 그렇게 읽으니까 원자만 한다. 네. 야, 씨, 그것까지 고려하면 세상 만사가 힘들어져. 응? 자, 그리고 금속 같은 경우는 고체니까 그 원자핵까지 거리를 측정한 다음에 봐봐. 수소 분자는 74피코미터야. 핵간거리가. 그러니까 원자 반지름 37피코미터다. 그 다음 금속 나트륨은 372피코미터야. 그러다 보니까 원자 반지름은 거의 2분의 1인 186피코미터지. 네. 근데 비활성 기체는 어떻게 되니? 이론자 분자지. 그러니까 분자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원자 반지름 측정하기가 힘들어. 혼자만 존재하니까. 옆에 봐라. 비활성 기체의 원자 반지름에 비활성 기체는 결합을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을 다른 원소들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비활성 기체의 원자 반지름은 다른 원소와 직접 비교할 수가 있다. 없다. 그 다음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이 있다. 주기성은 자 봐라. 자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은 같은 주기지. 어떻게 돼? 같은 주기야. 그럼 뭐가 아니 얘들아? 원자로 아이씨 껍질수가 같지. 그러면 원자 번호가 증가하지.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뭐가 증가하니? 이제 같은 주기면 유액전화 뭐냐 유액전화가 어떻게 되니? 증가하지. 유액전화 따져야 된다 했지. 첫 번째 껍질수 따지고. 그러니까 유액전화 증가하지. 야 플러스 증가해. 그러면 마이너스 전자하고 사이에 인력이 어떻게 되니? 커지지. 커지니까 어떻게 돼?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되겠니? 줄겠지. 원자 반지름이 줄어. 인력이 커지니까. 같은 조기야. 원자 번호 커지지. 그러면 껍질수가 어떻게 되니? 커져. 그러면 껍질수가 하나보다는 두 개보다는 세 개가 크겠지. 원자 반지름이. 그리고 봐라. 얘는 하나는 감소하고 하나는 뭐야? 증가하잖아. 저 유액전화 같이 미친 짓은 안 한단 말이야. 이해됐어? 이해됐죠? 그럼 보자.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 봐봐. 같은 주기일 경우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이 작아진다. 왜?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수는 같지만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 전하량이 증가하니까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증가하니까 땡겨버리니까 반지름이 줄겠지. 그 같은 주기에서 유액 전하량 증가하니까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돼? 준다. 이해됐지? 원자 반지름 따질 때 원자 반지름하고 유액 전하는 서로 반비례한다. 그다음 같은 족일 때 같은 족일 때 원자 반지름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 커지지. 왜? 껍질 수가 증가하니까.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가 커지는 효과가 원자가 느끼는 유액 전하의 증가량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들아, 같은 족일 때 원자 번호 증가하면 유액 전하도 증가해. 그래서 주는 효과가 있어. 그렇지만 껍질 수가 증가하니까 증가하는 효과가 더 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어떻다? 증가하지. 이해됐지? 근데 이제 전자가 더 이게 확 많아지니까. 근데 그래서 유액 전하다 보면 줄긴 줄어. 근데 뭐가 껍질수 증가가 더 커버리니까 그 껍질수가 증가가 이 주는 것보다 플러스 효과가 더 크니까 더 커진다고 전체적으로는. 껍질 수도 영향을 미치고. 같은 족에서는 껍질수 영향하고 주기에서는 뭐만 영향을 미쳐? 유액 전하만 영향을 미쳐. 근데 같은 족에서는 뭐도 영향을 미쳐? 껍질수하고 유액 전하가 둘 다 영향을 미쳐. 그러면 이랬을 때 껍질수 증가량이 원자 반지름을 갖다 증가시키지. 껍질이 증가하면. 근데 유액 전하 때문에 증가하니까 반지름이 줄지. 그러니까 껍질수 증가가 플러스야. 원자 반지름에. 근데 유액 전하의 증가는 마이너스이지. 그러나 이 껍질수 증가에 따른 원자 반지름의 증가가 더 크단 말이야. 영향이. 이해됐어? 그래서 봐라. 제일 밑에 그림 봐봐. 같은 주기일 때는 원자 번호 증가할수록 원자 반지름은 유액 전하 증가할수록 원자 반지름은 줄지. 근데 같은 족인 일족에서는 원자 번호 증가할수록 원자 반지름은 증가하지. 이해됐지? 그리고 옆에 보자. 원자 반지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자수가 증가하면서 원자 반지름을 크게 하는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증가하지만 원자가 느끼는 유액 전하의 증가가 더 크므로 원자 반지름이 작아진다. 즉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같은 주기에서 같은 껍질에서는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미치는 놈은 뭐야? 원자 번호 증가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놈은 유액 전하밖에 없어. 유액 전하 증가하니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의 인력이 증가하니까 반지름은 줄 수밖에 없어. 근데 말했잖아. 같은 족에서는 두 가지 다 같지. 껍질수 증가. 껍질수 증가하니까 원자 반지름은 증가하지. 근데 유액 전하가 증가하니까 원자 반지름은 감소하지. 그러나 껍질수 증가에 따른 원자 반지름의 증가가 더 크니까 원자 반지름은 증가하는 거야. 이해됐니? 네. 됐죠? 넘깁시다. 이온 반지름 봅시다. 여기서부터 정신 바짝 차려. 바짝 차려. 모르면 선생님한테 말해 바로. 얘들아 중요한 건 여기 다 있어. 자, 원자는 중성이지. 이온은 어떻게 왜 이온이 된다 했어? 야, 그렇지. 전부 다 18족과 옥탄 기축을 만족하는 족이 몇 족이야? 18족이지. 18족은 안정이야.
전자를 자기가 채울 수 있는 전자를 깍깍 채웠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다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를 부러워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금속들은 1쪽, 2쪽, 13쪽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는 거지. 근데 15, 16, 17쪽은 어떻게 돼? 전자를 얻어서 목적 규칙 만족하기 위해서 음이온이 되지. 하고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그래. 그럼 보자. 가지고 첫 번째 뭐가 있냐? 자, 이온은 중성인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자가 가볍지. 원자에는 무거워서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이지. 그러니까 모든 전기적 현상의 원인은 전자야. 그러면 보자. 양이온의 반지는 보자. 자, 중성인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된다. 그럼 보자. 자, 봐봐. 나트륨이나 리튬을 보자. 자, 리튬은 봐. 여기 나트륨 보자. 원자번호 몇 번이야? 11번이지. 그러면 양성자 11개니까 첫 번째 껍질에 전자도 11개야.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8개. 세 번째 껍질에 몇 개? 1개가 있지. 그러면 야, 전자 1개를 버린 게 편해? 7개를 꽂히는 게 편해? 버린 게 편하잖아. 그러면 전자 하나를 버렸다. 그러면서 매운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지. 근데 얘들아, 껍질이 하나 없어져 버리지. 없어져 버리지. 그러면 야, 원자 반지름하고 이온 반지름 중에서 누가 더 크다? 원자 반지름하고 양이온의 반지름하고 누가 더 커? 원자. 그렇지. 왜? 원자가 껍질 수가 많거든. 얘는 반지름이 원자가 이온이 되면서 이온 반지름이 더 작아져 버려요. 왜? 껍질 수가 하나가 없어져 버려. 이해됐니? 근데 음이온의 반지름 보자. 음이온의 반지름 봐봐. 뭐냐? 플로린이지. 플로린은 원자번호 몇 번이야? 9번이지. 그러면 양성자 9개, 전자 9개인데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7개지. 그럼 보자. 얘는 전자 하나를 얻는 게 편해? 7개를 버는 게 편해? 하나를 얻는 게 편하지? 그럼 전자 하나를 얻었어. 그래서 일가 음이온이 되지. 그러면 얘는 봐봐.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가 돼. 그러면 얘들아, 뭐가 되면 껍질 수도 같고, 껍질 수도 같고, 유액시간도 같아. 근데 전자의 반발력이 늘어나죠. 전자가 늘어나니까. 그러면서 반발력이 늘어나니까 이온이 더 커진단 말이야. 원래보다. 그러면 원자하고 음이온의 반지름 중에서 누가 더 크다? 왜? 얘들은 전자수가 늘어나면서 반발력이 커지니까. 선생님 말했지? 야, 껍질수 같지? 그 다음 유액자는 같아. 그럼 뭐 따지라고? 전자 반발력 따지라잖아. 이때가 따지는 거야. 이해됐어? 자, 이온 반지름은 이온이 됐을 때의 반지름이잖아. 근데 원자하고 양이온의 반지름 중에서 누가 더 크다? 원자 반지름이 커. 왜? 양이온이 되면서 껍질수가 줄어버리니까. 근데 원자하고 음이온의 반지름은 누가 더 크다? 음이온의 반지름이 더 크다. 왜? 전자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반발력이 커지면서 커지는 거야. 이해되니? 근데 이게 다 적용되는 건 아니야. 이거 봐봐요. 자, 봐봐. 주로 누구다?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야, 우리가 여기 봐봐. 제일 밑에 가운데 봐봐. 야, 2, 3주기 원소의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은 거의 누구만 따지는 거야? 1, 2조하고 16조하고 17조만 따지는 거야. 응? 자, 왜냐면 가운데는 애매해져. 애매해지니까 잘 안 따지는 거야. 그럼 봐라. 자, 1, 2족은 금속 원소지. 양이온이 되지. 얘는 누가 크냐? 원자 반지름이 확실히 크지. 그 다음 봐봐. 그리고 저기 이온 반지름은 야 16하고 17쪽은 뭐야? 음이온이 됐지. 그러니까 누가 더 크다? 음이온의 반지름이 더 큰 거야. 이해됐니? 그래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어차피 원자 반지름은 야 같은 주기에서는 줄잖아. 근데 16, 17쪽은 이온 반지름이 더군다나 더 크잖아. 그러니까 확실히 차이 나버리지. 이해됐니? 그리고 봐봐. 이온 반지름은 누가 더 크다? 16쪽하고 17쪽 중에서 음이온의 반지름 누가 더 크다? 16쪽이 더 커. 16쪽이 더 커. 봐봐. 그렇지? 야, 뭐야? 원자 반지름은 누가 더 큰데? 당연히 16쪽이 크겠지. 근데 이온 반지름은 누가 더 크다? 음이온의 반지름은 16쪽이 더 크다. 그럼 보자. 자, 이온 반지름에서 주기성 있다. 뭐냐면 잘 봐봐 얘들아. 주기성은 봐봐. 얘도 똑같아. 이온 반지름의 주기성도. 야, 같은 주기야. 껍질수 같으니까 원자번호 증가하지. 그러면 뭐가 증가해? UH나 증가하잖아. 증가하니까 이온 반지름은 어떻게 될까? 플러스가 증가하니까 어떻게 돼? 끌어당기는 힘이 세지니까 이온 반지름 준다. 이해됐어? 그리고 자보자. 그리고 와봐. 그리고 나서 자 그리고 같은 족이야. 그러면 자 원자번호가 증가하지. 그럼 어떻게 돼? 껍질수가 어떻게 돼 얘들아? 껍질수가 어떻게 돼? 응? 껍질수가 커지지. 그러다 보니까 이온 반지름도 증가한다. 이게 원자 반지름하고 똑같아. 근데 봐. 따라서 봐라. 야, 원자번호 야 커지니까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 커지니까 어떻게 되니? 요 원자 반지름은 커지지, 아주 줄지. 그리고 봐봐. 이온 반지름은 어떻게 되니? 줄지. 그러니까 봐봐. 이온 반지름은 봐봐. 자, 이온 반지름은 줄게 돼 있어. 근데 야, 봐라. 이온 반지름은 누가 더 크다?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면서. 야, 당연히 원자 반지름보다 양이온의 반지름은 적지. 그리고 그다음 그러니까 요 음이온의 반지름은 원자 반지름보다 음이온의 반지름이 더 커. 그러니까 이온 반지름 같은 주기에 있을 때 누가 제일 크냐면 16쪽입니다. 16쪽이. 16쪽 봐봐. 그 껍질에 봐봐. 16쪽이 얼마니? 140이지. 제일 크잖아. 16쪽이 오히려 제일 커. 이해됐어? 왜 그러냐면
야, 이거는 따라. 같은 주기일 때 원자 번호 증가할수록 유액전화 증가하니까 원자 반지름 줄어. 근데 야, 원자하고 양이온 중에서 원자가 더 커. 원자하고 음이온 중에서는 음이온이 더 커. 얘는 줄어. 얘는 작아. 얘는 커. 그러니까 누가 더 크니? 양이온하고 음이온 반지름 중에서 음이온이 더 크단 말이야. 음이온이 더 크단 말이야. 어? 예. 왜 그러냐면, 자, 리튬, 나트륨, 칼륨은 누구의 영향을 받아? 누구를 불러오래? 어? 전자를 잃고 헬륨을 불러오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가 봐봐. 선생님 맨날 말하잖아. 리튬, 나트륨, 리튬, 리베, 붕은, 붕탄, 질, 산, 푸, 네, 헬륨이지. 그 다음에 나만 알지. 펩시콜라. 봐봐. 얘들은 일가양이온, 이가양이온, 삼가양이온이지. 전자를 잃고 누가 같은 전자를 잃지? 껍질 수가 한 개단 말이야. 한 개야. 그러다 보니까 한 개지. 근데 얘들은 뭐야? 누가 같은 전자배치를 물어봐요? 얘들은 얘를 물어봐요. 껍질 수가 몇 개야? 두 개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새끼들이 클 수밖에 없어. 어? 야, 이온 됐어도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반지름이 크다? 같은 주기에 있을 때는 음이온의 반지름이 더 큰 거야. 왜? 얘는 껍질 하나잖아. 얘는 껍질 몇 개야? 두 개잖아. 아이씨, 너는 그걸 먹고도 잠이 오냐? 이해됐지? 네. 이해됐지? 그래서 봐, 같은 주기일 때 양이온하고 음이온 중에서 누가 반지름이 크니? 음이온이 반지름이 더 크지. 근데 이제 원칙은 있지. 야, 같은 주기일 때 원자 번호 증가하면 유액전화는 커지지. 그럼 여기서 비교해라는 거야. 얘들은 이렇게 갈수록 줄어. 어? 얘는 이렇게 갈수록 줄어. 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줄긴 줄지. 다 이온일 때 먼저 원자일 때는 확실하지. 이게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온이고 원자는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 원자 반지름은? 어? 이해됐지?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누가 더 크니? 원자 반지름이 더 크지. 여기서는 양이온의 반지름보다. 근데 음이온하고 원자를 비교하면 음이온의 반지름이 더 크잖아. 이렇게 된다는 거고. 아, 정확한 거는. 이해됐어? 이걸 찍어놔. 이거는 뭐야? 원자 반지름이고 이건 양이온의 반지름. 얘는 음이온의 반지름. 이렇게 하면 명확하잖아. 이해되니? 부등호예요. 예. 이해됐습니까? 확실하지? 조금만 쉬자. 쉬었다 하자. 야, 괜찮아. 민영이 위해서 안 했어. 확실히 말해. 이번에는 너 성격 많이 올려야 돼. 수학도 같이 해야 돼. 알았어. 하나하나씩 하면 되지. 꺼주시면 안 돼요. 얘도 뭐. 못 가도 돼? 아니 여기까지도 안 가. 아, 이거는 꺼도 되지. 잡아라. 이게 있었다.
보시고 자 보자. 얘들은 봐라. 자 얘들아 봐봐. 얘들은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냐? 얘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지. 응? 네. 그래가지고 전자 몇 개? 첫 번째 겹줄 2개 채우는 전부 다 2개. 전자수가 같지. 등전자 이온이라고 해요. 이온이 되면서 전자수가 같은 그걸 갖다가 등전자 이온이라고 해요. 그러면 얘들도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니?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네온 왜 10개지? 야, 저기 저기 그걸 사탕을 줘라 줘. 저 있어요. 그 사탕 있어? 갖고 야 얘는 요 7개니까 3개를 얻어갖고 10개가 되지. 얘는 8개니까 2개를 얻어서 10개가 되지. 얘는 9개니까 1개를 얻어서 10개가 되지. 야, 너 엄마한테 갖고 오라 그랬지? 네가 산 거야? 네. 왜 네 집에 있는 거 맞잖아. 집에 있을 거야 내가. 집에서 가져온 거. 아 집에서 그러니까 엄마가 갖다 놨겠지. 아니 사온 거예요. 그리고 얘들도 11개인데 1개를 잃어. 12개인데 2개를 잃어. 13개인데 3개를 잃어. 어? 그리고 얘들은 누가 같은 전자 배치? 얘와 같은 전자 배치가. 그러면서 얘들 또 뭐라 그래? 전자수가 이온이 됐을 때 같은 전자수를 가지니까 우리는 뭐라 한다? 얘들을 등 전자 이온이라고 그래. 어? 네. 이해됐어? 자, 등전자 이온이 있어. 세 번째 보자. 등전자 이온이 있어. 이온이 되면서 전자 배치가 같은 거. 즉 전자수가 같은 걸 갖는단 말이야. 어? 이해돼? 네. 그럼 보자. 그래갖고 등전자 이온 보자. 야, 자, 첫 번째 원자 반지를 보자. 산소, 플로린, 자, 나트륨, 마그네슘 있지. 얘들아, 이렇게 있지. 그러면 당연히 얘는 몇 주기? 2주기, 3주기지. 그러면 얘가 야 원자번호 증가할수록 원자 반지름은 같은 주기일 때 감소하지. 그러니까 얘가 1등, 얘가 2등, 얘가 3등, 4등이다. 어? 근데 이온 반지름 따져보자. 그러면 전부 다 전자 껍질이 몇 개야? 2개지. 이번에 따진 것도 없어 이제. 그러면 이제 뭐 따져야 돼? 유효액을 따져야 된단 말이야. 어? 근데 원자번호 증가할수록 유효액자가 증가하니까 원자 반지름이 줄게 돼. 이온 반지름이 줄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되버리지. 1, 2, 3, 4지. 이온 반지름 비교하면 선생님 뭐라 했어? 이렇게 돼버리겠지.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누가 제일 커?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그러면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되냐? 어떻게 되냐? 자, 산소, 플로린, 야, 누가 크니?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지. 이건 뭐다? 원자 반지름이야. 응? 이건 뭐야? 이온 반지름.
유해전환. 이해되니? 됐습니다. 그럼 책에 봐봐. 책에 보면 야 얘들아 같은 주기일 때 이온 반지름 누가 제일 크니? 15, 16, 17. 그 다음 1, 2, 3은 더 낮아. 응? 그리고 야 양이온하고 원자는 누가 더 크니? 원자 반지름이 커. 음이온하고 그 원자는 누가 더 커? 음이온이 더 커. 응?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야 원자 반지름이 이거야. 양이온 반지름이 이거야. 음이온의 반지름이 이거야. 이해됐지? 그리고 등전자 이온이라는 건 뭐야? 야 옥텐 규칙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얘들이 전자를 이렇게 하나 얻어서 이온이 되지. 그랬을 때 전자수가 같은 이온을 갖다가 등전자 이온이라고 그러지. 누구 있니? 자, 질소,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이 있어. 그 다음에 또 뭐 있니? 인, 황, 염소, 칼륨, 칼슘이 있지. 이해됐어? 야, 등전자 이온 옆에 나왔잖아. 설명이. 전자수가 같은 이온으로 동일한 비활성 기체의 전자비치를 갖지. 2주기의 비금속 원소의 음이온과 3주기의 금속 양이온, 3주기의 비금속 원소의 음이온과 4주기의 금속 원소의 양이온들이 등전자 이온이지. 금방 설명했지 선생님이. 나와있지. 그리고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거는 자 전자 껍질 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 뭐다? 유액전환. 그 다음이 뭐야? 전자수야. 이해됐지? 넘겨. 그럼 이제 128페이지 이온화 에너지 보자. 이온화 에너지는 정신차고리 뭐 들어가? 요 규칙성에서 약간 어긋난 게 있어. 응? 얘들아 봐. 이온화 에너지란 건, 자, 이온이 되는데 필요한 에너지, 또는 이온을 이온화 에너지는 이온이 되는데 필요한 에너지인데, 양이온, 음이온이 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아니야. 양이온이 되는 데만 필요한 에너지야. 이해돼? 이온화 에너지는 뭐냐? 뜻이, 자, 중성인 기체 상태의 원자 1몰에서 뭘 떼어내? 전자 1몰을 떼어내서 양이온이 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뭐야? 에너지가 이온 에너지야. 즉 양이온이 되는데 필요한 에너지다. 응? 즉 쓰면, 자, 이게 뭐야? 이게 이온화 에너지. 이해됐니? 그래가지고 이 이온화 에너지는 당연히 얘들아, 자, 즉 봐봐. 원자의 깃과 전자 사이에 인력이 크면 떼어내기 힘들지. 그러니까 이온화제가 크다. 어? 원자의 깃과 전자 사이에 인력이 커. 그러면 떼어내기 힘드니까 이온화 에너지도 크죠. 그리고 자,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 그러면 뭐야? 전자를 떼어내기 쉽지. 그러다 보니까 이온이 되기 쉬운 거야. 양이온이 되기 쉽다. 이해됐지? 그 다음 세 번째. 야, 세 번째 봐봐. 그 다음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 보자. 여기서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여기서. 응? 자, 첫 번째. 뭐에서 조심해야 되냐? 같은 주기일 때. 특히나 같은 주기를 조심해야 돼. 같은 주기가 예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같은 주기일 때 이온화 에너지는 원자번호 증가하지. 그러면 껍질수 같으니까 뭐 따져야 돼? 얘들아. 유액전화 따져야 되지. 유액전화 증가하지. 유액전화는 무조건 둘 다 증가해. 네. 응? 그러면 야, 원자핵과 전자 사이 인력이 세지지. 이온화 에너지 커지겠지. 같은 저기야. 원자번호 커지지. 껍질수가 어떻게 돼? 커지니까 원자핵으로부터 멀어지지. 인력이 어떻게 돼? 작아지지. 이온화 에너지 작아져. 근데 봐라 얘들아. 같은 주기에서 조심해야 돼.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가 아니라 실제로는 어떻게 준다고? 이렇게 준다. 이렇게. 야, 주기성에서 약간 어긋나지? 1조, 2조, 13조, 14조, 15조, 16조, 17조, 18조. 봐봐. 여기서 야, 이 새끼야. 등신대 엄마. 여기하고 여기를 무조건 생각해야 된다. 여기하고 여기를. 왜 그러냐? 왜 주기성이 약간 어긋나냐? 이것 때문이야. 봐봐. 자, 예를 들어볼게. 자, 베릴륨하고 봉소가 있어. 응? 얘는 2족이고 얘가 13족이지. 그러면 베릴륨은 봐라. 응? 자, 봐라. 베릴륨은 자, 1s2 2s2 그만 그리고 공분은 어떻게 돼? 1s2 2s2 2p1이지. 그럼 누가 더 안 좋지? 얘가 더 안 좋겠어. 응? 왜? 야, 봐봐. 얘는 더 높은 에너지 주위에 있으니까 떼어내기가 어떻다? 쉬운 거야. 쉬운 거야. 그래서 얘가 더 큰 거야. 그리고 15족하고 16족 있지. 그럼 봐라. 15족 뭐 있어? 질소 있지. 1s2 2s2 2p3이지. 근데 8번이 산소는 1s2
ES2 EP 사람 말이야. 그러면 얘는 여기서 자 불전자가 많으니까 안정적이야. 근데 얘는 여기가 뭐가 존재해? 반대로 들어갔지만 전자와 전자 사이니까 반발력이 생겨요. 그래서 떼내기가 더 쉬워. 그래서 얘가 더 큽니다. 이해됐니?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원자 번호가 같은 주기일 때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이온의 에너지는 증가해야 돼. 근데 2족하고 13족, 15족 이온의 에너지만 나오면 2족, 13족, 15족, 16족 무조건 생각해. 그리고 얘들아, 자 이온의 에너지에서 이제 뭐야? 순차적 이온의 에너지가 있다. 자 보자. 자 봐봐. 옆에 보충 자료 보자. 이온화 에너지는 이온화 에너지는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빛을 갖는 이온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아니라 기체 상태의 원자 일몰에서 전자 일몰을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야. 예를 들어 마그네슘의 이온화 에너지는 마그네슘을 Mg2+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아니라 봐봐. 전자 일몰을 Mg+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야. 근데 그것도 1차 이온화 에너지. 이해되니? 그리고 만약에 Mg+에서 Mg2+로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야. 근데 2차 이온화 에너지야. 이렇게 선생님이 잘못 말했어 아까 전에. 양이온이 되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기체 상태의 원자 일몰에서 전자 일몰을 떼어낼 때 필요한 최소한 에너지가 뭐다? 이온의 에너지다. 그리고 보자. 이온의 에너지는 바닥 상태의 원자가 전자를 어디로? 무한대로 무한대로 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지. 그러면 첫 번째 값줄이 얼마니? 마이너스 1312지. 그러면 무한대는 0이지. 그러면 플러스 1312줄이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이해됐어? 1312kJ이 이해됐어? 그 다음 보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같은 주기면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은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대체적으로 증가하지. 왜? 유액자가 증가하니까 플러스가 증가하니까 인력이 세지니까 전자를 떼내기가 힘들지. 그러다 보니까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한다. 그리고 같은 족은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감소하지. 왜?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수가 증가하니까 인력이 약해지지. 그런데 같은 주기에서는 조심해야 돼. 대체적으로 증가하지만 2족, 13족, 15족, 16족은 2족이 더 크고 15족이 더 크다. 이유는 봐봐. 제일 밑에 봐봐.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에 애외가 있지.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대체적으로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하지만 전자 배치의 특성 때문에 2족과 13족, 15족과 16족 원소에는 애외적인 경우가 있지. 봐봐. 2족하고 13족 중에서 원래는 13족이 크던데 누가 크다? 2족이 더 크다. 베릴륨하고 붕소는 에너지가 높은 EP 오비탈의 전자가 있는 13족 붕소가 에너지가 낮은 ES 오비탈에 있는 2족보다 전자를 떼내기 쉽지.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가 적은 거야. 그 다음 15족, 16족 중에서 원래는 16족이 크던데 15족이 크다. 16족 원소 산소는 EP 오비탈의 쌍을 이루는 전자 사이의 반발력 때문에 홀전자만 있는 15족보다는 전자를 떼내기가 쉽다. 그러니까 질소가 산소보다 더 큰 거야. 이해됐니? 올라와. 그 다음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보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도 시험에 잘 나와. 조용히 깨워라.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시험에 잘 나온다.
야, 이온화 에너지라는 건 뭐라 했어, 선생님이? 양이온이 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아니야. 어? 자, 수소는 그게 성립해. 일족은 성립한다니까. 일족은 뭐야? 양이온이 되는데 필요한 에너지라고 해도 전자를 떼어내갖고 양이온이 되는데 필요한 에너지라고 해도 성립해. 그런데 이 뭐냐? 이족부터는 뭐야? 어떻게 돼? 기체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내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뭐다? 이온화 에너지야. 그래갖고 마그네슘도 전자 12개지. 그러면 야, 하나 떼어내면 1차 이온화 에너지, 2개 떼어내면 2차 이온화 에너지, 3개 떼어내면 뭐야? 3차 이온화 에너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뭐 어떤 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기체 상태의 다전자 원자 1몰에 전자 1몰을 차례대로 떼어낼 때 각 단계에 필요한 에너지가 뭐다?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지. 봐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보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봐봐. 어떤 기체 M이 있었어. 여기다가 전자를 줬더니, 에너지를 줬더니 얘가 일가양이온이 되면서 전자 하나가 떨어져. 이때 이온이 뭐다? 1차 이온화 에너지. 이온이 그 다음 일가양이온에다가 에너지를 줬더니 이가양이온이 됐어. 이게 2차 이온화 에너지지. 그 다음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근데 얘들아, 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당연히 누가 크다? 야, 안쪽 껍질로 가버리지. 전자를 떼내서 안쪽 껍질로 가야지. 그러면 인력이 세지지. 그러다 보니까 봐봐, 1차 이온화 에너지보다는 2차 이온화 에너지 일반적으로, 응? 따라서 1차 이온화 에너지보다는 2차 이온화 에너지, 2차보다 3차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왜? 전자를 떼낼수록 안쪽 궤도로 가버리니까 안쪽 궤도는 전자하고 원자핵 사이의 인력이 어떻게 돼? 이거 안 틀어져. 아씨. 틀리 있을걸요? 네가 했냐? 선생님 쉬었어요. 내가 했냐? 어우 씨. 나안 기억이 없는데. 자, 그럼 보자. 근데 이때 야,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있어. 뭐다? 원자과 전자수를 알 수 있다. 야,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가지고 원자과 전자수를 알 수 있다. 즉 족을 알 수 있다. 마그네슘 예를 들어볼게요. 마그네슘은 원자번호가 12번이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니? 8개. 세 번째 껍질에 주혁아 정신 차려라. 주혁이를 일나게 할 수도 없고, 자, 첫 번째 이거 떼어내지. 1차 이온화 에너지, 2차 이온화 에너지. 그럼 봐봐. 당연히 1차 이온화 에너지보다는 2차 이온화 에너지가 크지. 2차 이온화 에너지보다는 3차 이온화 에너지가 커. 근데 얘는 갑자기 안으로 들어가면서 껍질 수가 달라지지. 그러니까 여기서 빵 튀어버려. 몇 배? 한 5배 이상 커져버려. 그러다 보니까 얘 원자과 전자가 몇 개구나. 2개면 알 수 있어. 만약에 E1에서 E2로 갈 때 빵 커져버리지. 그럼 얘는 원자과 전자수가 하나구나. 근데 E3에서 E4로 갈 때 빵 커지지. 그럼 얘가 원자과 전자수 3개구나. 라고 원자과 전자수를 알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됐어? 응?
근데 잘 봐. 이게 선생님이 이것도 그려놔라 그랬지. 그려놨나? 니들이 그려놨겠니? 그려놨겠니? 아, 그려놨지. 자,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잖아. 1조, 2조, 13조, 14조, 15조, 16조, 17조, 18조이지. 그럼 얘가 1차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이 그래프,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그래프는 뭐다고? 1차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야. 아이, 진짜 정치래요. 얘는 1차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야. 2차는 야, 전적 하나 떼어버렸지. 그럼 앞으로 한 칸 봐. 2차는 얘가 1, 2, 13, 14, 15, 16, 17, 18, 1이 되는 거야. 이게 2차 이온화 에너지. 또 전체 하나 떼어내지. 그럼 앞으로 한 칸 가. 그리고 3차 이온화 에너지 2, 14, 15, 16, 17, 1. 그렇지? 맞냐? 맞지? 15, 16, 17, 18, 1, 2가 되는 거야. 2차 이온, 3차 이온. 이해됐니? 이것도 써놔. 그러면 얼추 다 했다. 잠깐만. 그걸 돌려놓고 와야 되겠다. 잠깐만.
자, 보자. 자, 그 다음 봐라. 자, 책에 129페이지 봐봐. 네. 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기체 상태의 다전자, 원자, 일몰에서 전자 일몰을 차례대로 떼어낼 때 각 단계당 필요한 에너지야. 전자 한 개를 떼어내면 1차 이온화지, 두 번째 전자를 떼어내면 2차, 그 다음 세 번째를 떼어내면 3차 이온화 에너지야. 그러면 당연히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차 이온화 에너지보다는 2차, 2차보다는 3차, 3차보다는 4차가 크겠지. 그리고 자, 두 번째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크기는 차수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한다. 왜? 전자수가 작아질수록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작아져서 유액 전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봐라. 야, 나트륨의 순차적 에너지는 1차보다는 2차. 야, 근데 1차보다는 2차가 거의 한 9배 크지. 그럼 이 새끼는 뭐다? 1쪽인 거야, 1쪽. 그리고 2차 에너지보다는 3차가 크지. 3차보다는 4차, 4차보다는 5차가 크지. 그리고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와 원자가 전자지.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히 증가하기 전까지 전자수가 원자가 전자수를 모두 떼어내고 안쪽 껍질로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전자를 떼어내는데 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히 증가해. 마그네슘은 봐라. 야, 1차 이온화지가 738이었어. 2차 1451이야. 근데 3차가 얼마야? 7733이지. 5배 이상 증가해버리지. 그러면 얘는 원자과 전자가 2개인 거야. 2족인 거야. 그럼 보자. 제일 밑에 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와 원자과 전자수. 야, A는 누구니? A는 누구야? 나트륨이지? 이쪽이지, 1쪽. 왜? 2원에서 2,2로 팡 증가하니까. 그 다음, B는 누구니? 2족이지. 네. E3에서 2,2에서 E3로 증가할 때 팡 증가하니까. 그 다음, C는 뭐니? 3족이지. 13족이지. 왜? E3에서 E4로 갈 때 증가하니까. 근데 봐. 2차 이온화 에너지는 누가 제일 크다? 1족이 제일 크지. 왜? 한 칸 올라가 버린다 했잖아. 그 다음이 누구야? 그 다음 2족 13족이지. 그 다음에 2족 13족이지. 이해됐어? 야, 이렇게 돼버리잖아. 2차 이온화 에너지는 얘가 확 올라가 버린다 했잖아. 그러니까 봐봐. A의 이온화 에너지가 얘들보다 완전히 크지. 이해됐어? 한 칸 올라가 버렸으니까. 그 다음, 야, 3차 이온화 에너지는 누가 제일 커? 2족이 제일 커. 그 다음이 1족이야. 그 다음 13족이 제일 적어. 봐봐.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네. 넘겨봅시다. 문제 풀어봐. 그리고 지금 문제 줄게. 정신 차려. 정신.